자, 이번에는 40대 제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고민이 많은 40대 제이입니다. 저희 남편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지금 인천 부평에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입주는 28년 6월 예정이고요. 이 집에는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매도 해보고 싶어요. 아직 입주 전인 분양권이 있으니까 저는 무주택이 맞죠? 아니죠. 무주택이 아니죠. 분양권도 집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경매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무주택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무주택자는요, 1가구 1세대. 우리 가구가 누구예요? 나, 남편, 우리 혼인을 했으면 1가구고요. 아래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같이 살면 1가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집이 없어야 되는데 분양권도 집이다. 그래서 이미 1주택이 되신 거죠. 만약에 혼인을 안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남편 거 집 따로, 내 집 거 따로. 요새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다 이거 부동산 정책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만 보면 혼인신고는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각각 입찰을 하고 싶다라면 혼인신고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이제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부부는 부동산에서 세법으로는 1심 동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남편이 이미 분양권이 있다면 이제 아내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대수에 대한 거였고요. 세대수 계산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따로 살아요. 그러면 부모랑 엮이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요, 세법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은 따로 살아도 부모와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 돼. 그렇다고 이제 20살짜리를 부동산 하겠다고 결혼을 시킬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돼요. 12개월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의 금액이요, 중위소득의 40%예요.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계산하는 소득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40%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10만 원씩 꾸준히 수입이 있다면 그 아이는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따로 살아도 부모랑 얽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요? 12개월간 꾸준한 소득. 근데 이 소득이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겠죠. 세금 신고하는 소득이 12개월간 있었을 때 우리 20대 아이들도 경매를 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랑 얽히지 않는다. 자, 먼저 이게 세대수에 대한 거 말씀드렸어요. 부부는 일심동체, 자녀들 중에서 만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경매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집이 있으면 지금 부동산 세금 체계가 어떤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집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그러니까 서울은 전체가 다 규제지역이고요.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이거든요. 여기 집을 사면 무주택자는 그냥 취득세가 1%예요. 지방세까지 1.1%인데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가 무슨 집이요? 시골집이든 반지 하방이든 뭐 원룸이든 분양권이든 뭐든 집이 하나가 있으면 서울에 집을 한 개 더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8%. 거기다가 지방세까지 8.8%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남들보다 취득세를 8배를 더 내는데 수익이 나는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서울과 12개 경기 지역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을 하면 되거든요. 그 외의 지역도 많아요. 인천도 있고요. 남양주도 있고요. 의정부도 있고요. 안양도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집이 하나 있어도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중과세 하지 않아요.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집이 없다면 정말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실 거고, 집이 하나 있으시면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를 받았잖아요. 또 받으려고 하면 조건부가 붙어요. 3년 안에 첫 번째 집을 파는 조건으로 이제 두 번째 집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내 DSR이라고 기존의 대출이 얼마큼 많냐 이거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집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어렵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게 이 집도 집인가요? 네, 다 집이에요. 주택이라고 한 것들은 다 집이에요. 이거 정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시골집인데요. 네, 그것도 집입니다. 누구한테 넘기시던 어쨌든 무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모두 똑같다. 집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려면 집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그렇다고 집이 있으면 하면 안 되냐? 아니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 나는 집이 2채 이상 있어요. 난 집이 3채 있어요. 그런데도 경매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이런 분들은요, 지방 가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에 경매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금지된 건 아니야.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가 12%나 된다. 남들보다 취득세를 12배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다. 나는 오를 것 같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오케이, 괜찮아. 세금 내는 거를 인지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우리가 양도세 내잖아요. 앞에 취득세 낸 거 다 비용으로 공제하고 양도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 세금을 내고 들어가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내야 될 세금 12%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싸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 세팅하면 무피 투자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비용이 들어간다. 자, 이 정도 인지하시면 돼요. 나 경매 할까 말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집이 없으면 아무 데나 다 해도 되고요. 집이 하나 있으면 서울과 규제 지역에서는 세금이 8배예요. 근데 그 외의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지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도 경매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경매에 대해서 있는 고민은 어떤 것이든 좋아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명쾌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정이었습니다. 안녕.